안녕하십니까, 구조대장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모의 면접과 복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면접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니 얘들아, 이거 옷을 이렇게 입고 오라 해서 입고 왔는데 근데 어떻게 입어야 돼? 아니 근데 왜 넥타이를 안 맸냐? 아, 면접 때는 맬 거지? 매야지. 양말. 이거 아 지훈이 형 그러면은 신발 한번 따고 가자. 신발 한번 따고 가자. 좋다 있었다. 구조대장님 이거 복장 설명 한번 하고 가야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너무 엉망으로 입고 왔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헤어스타일도 뭐 첫인상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앞머리를 좀 최대한 위로 까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더 멀끔히 사람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앞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긴다던가 이렇게 짧은 머리가 저는 멀끔하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복장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양복 색깔 괜찮은데 너무 검정색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초상집 느낌 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밝은 색이 좀 보기에도 좋으니까 밝은 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3명 다 네이비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완전 어두운 블랙보다는 네이비 계열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듣기를 넥타이 같은 거는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피하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정치색이 좀 보일 수 있다고 그런 이유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흰 양말이랑 발목 양말을 피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 바지를 입었을 때도 앉으면은 그 맨살이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양말을 신어서 가릴 필요가 있고, 눈에 튀는 흰 양말보다는 검은 양말을 신어서 살색 부분이 안 드러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두 색깔도 좀 검정색이 있지 않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정색이 가장 무난하고, 실제 면접장에서 뭐 갈색 구두 이런 거를 신으신 분들을 봤는데 너무 스타일이 좀 올드하고, 그래서 좀 그냥 무난한 검은색을 신는 게 안 낫나. There's gonna be some bad wishes from people that don't really understand the feeling that we have. There's gonna be some bad wishes from people that don't really understand it's that we have. Oh, baby, keep loving, keep loving me just like you do it, like you do it, like you hips don't lift, so we keep growing.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집단 면접을 해볼 건데요. 저부터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불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뭐 1분이면 될까요? 3분? 자, 그럼 시간이 다 됐는데 뭐 말씀하고 싶은 분들 있나요? 없으면 일단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산불 자체가 지금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방청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단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산불 전문 요원들을 양성을 해서 외국처럼 이제 많은 면적을 태울 바에 경계선을 지어서 맞불 작전을 하는 게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요원들을 양성을 해서 맞불이나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 저는 산불에 있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방법은 최대한 공익 방송을 많이 하고 사전에 입산객들이 볼 수 있게 산 주변에 산불 예방
팻말 같은 것을 설치하고 또 등산로에도 소화기 같은 것을 미리 비치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 요원들도 배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지원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이나 좀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소화 용수 같은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방차가 이제 출동을 해도 이제 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용수 공급할 수 있는 소화전이나 아니면 비사 소화 장치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았고, 그러면 이제 민우가 준비해온 두 번째 주제로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구급대원 폭행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한번 정해왔는데 이걸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한번 해볼까요? 하실 분 있나요? 이번엔 제가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폭행을 해도 처벌이 너무 무겁지 않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구급대원을 폭행을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구급대원 폭행을 하면은 좀 더 처벌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사실 법이 주어져 있지만 사실 그만큼 다 못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주치자에 관한 출동을 했을 때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하고 공동 출동을 좀 해서 경찰이 좀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되면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구급차 안에 CCTV가 있지만 또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마다 액션캠을 지급을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변호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처벌도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액션캠을 구급대원 개인마다 지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도 폭행에 대해 진압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서 사용하는 수갑이나 3단봉 같은 것을 지급받아서 이제 폭행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장비를 보급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단봉? 후드를 패? 3단봉 세다. 3단봉 세다. 근데 뭐 3단봉이라고 무조건 후드를 패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 방어요. 방어하는 그러니까 겁만 주는. 그렇지. 그럼 두 번째 주제도 이렇게 얘기를 끝내봤는데요. 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제가 가져온 구급차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급차 유료화에 대해서 조금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아무래도 좀 주치자나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전화 신고가 오면은 보통 이제 구급대원들 출동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구급대원들이 긴급한 상황에 출동을 나가는 대비도 있고 그만큼 출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의 이제 피로도 이런 부분에서 관련해가지고 저는 구급차 유료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구급차 유료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로는 일단 구급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유료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시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송할 일이 또 작고 또 기초수급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켜버리면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는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구급차 유료화를 한다면 일단 저소득층은 이용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 이용은 공공의 업무이고 모든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응급 환자가 너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정작 구급차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말한 대답들이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근데 너무 현직들 입장에서 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나 같은 소시생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현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좀 접목해서 얘기한 게 많은데 그런데 결국 저희는 다 이런 면접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면은 사실 뭐 이 유튜브 영상을 보든 주변 지인들한테 하든 간에 이런 지식을 알고 가면은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구나 하고 좋은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알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그렇지. 보통 일반인들은 현장이 어떤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준비를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까지 집단 면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Wishes from people that don't really understand the feeling that we have. There's gonna be some